네,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511-0105번, 511-0105번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이제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어떤 좀 프레시한 좀 기분이 드는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그다음에 한가위의 계절 뭐 이런 게 지금 다음 달이면 벌써 돌아옵니다. 독소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을인데요. 좀 상큼하고 신선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담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앵커님은 혹시 그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알 텐데,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넉넉한 한가위처럼, 다시 말해서 못 먹고 우리가 못 입었을 때 몇십 년 전에 나온 속담이긴 하지만 한가위를 보면 그만큼 넉넉한 생각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의 계절, 넉넉한 한가위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들어서기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번 주 이제 부동산 계획과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딱 2년 전이죠. 2014년 7월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 겸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LTV, DTI를 50%, 60%쯤 되던 거를 70%로 완화를 하면서 주택 공급이 많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또 청약 통장도 2년에서 1년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 완화시켜주면서 공급을 촉진하면서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의 방향으로 공급을 줄이겠다. 다시 말해서 미분양 지역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죠. 가계부채가 지금 300조 육박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택 공급량을 조절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량을 줄이겠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하겠다. 분양 보증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택지 매입 단계부터 공급을 조절을 하고요. LH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옛날로 말하면 대한주택보증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총동원해서 LH 같은 경우는 앵커님 서두에 말씀했지만 2015년에 58%로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고 또 대출 보증을 9월 1일부터 바로 내일 모레부터 사업계획 승인 후에 PF 대출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행하는 사람들, 택지를 공급하고 아파트를 짓고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줄이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줄이는 게 아니고 소비자 줄이는 거는 다음 장에 나오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인원이나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 미분양 관리 지역을 꼼꼼히 관리를 함으로써 수도권에 7개, 지방에 13개에서 20개 정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는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인허가,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까지 봐가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공급은 줄이고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인들이 청약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두 건 해가지고 4건까지 가능했는데 이 4건이 이제 2건으로 줄이는 것이죠. 통합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유탄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탄을 맞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4건에서 2건으로 강화를 하면서 집은 뭐 세 채, 네 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세 채나 네 채를 사서 월세 목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받아서 2, 3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제한이 됨으로써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24 대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825 대책에서는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했으니까 전매 제한을 좀 강화를 하고 재당첨도 금지를 하면서 1순위 청약 통장도 좀 강화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대책에 담기지 않았어요. 따라서 앵커님 서두에 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
기존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역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1년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연말 가서 갑자기 이 보증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투자자들이 목동이나 노원구까지 지금 원종 투자가 지난주 주말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지 공급을 줄이면 분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어요. 다 줄어드는데 택지 공급도 줄는데 가격은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한번 표로 살펴보면 시행 시기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공택지 물량을 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매달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하겠다. 따라서 9월달, 10월달 매월 체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7군데인데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런 데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는 지역인데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분양 관리 지역은 서울 지역이 없어요. 따라서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또 기존의 아파트들이 10년 안 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주변에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요. 개포주공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 잠실 1, 2, 3, 4단지는 재건축이 된 아파트예요. 한 8년에서 10년 전에 재건축이 완성된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 2%쯤 올라가는데요. 주말에 3일 동안 2%가 올라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재건축은 막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분양권 시장, 지금 하남미사나 동탄 이신도시나 광교 같은데 선호하고 서울에 인접되어 있는 데는 거의 분양권 시장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공택지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굉장히 좀 외곽에 50분, 1시간 정도, 30분이 넘는 지역에 있는 신도시들이 분양권 시장이 열릴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겠다. 오피스텔 시장도 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 재건축은 다 아시겠지만 매도자 중심이다. 그리고 전매 가능한 분양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어떤 지역에? 위례 신도시, 하남미사지구, 동탄 신도시 중에서도 북동탄, 광교 신도시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목요일 날 대책을 발표하고 금요일 날 6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 15만 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그만큼 청약 열기가 서울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상가 같은 경우는 LTV 한도를 10% 정도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수요가 위축이 된다. 지금 토지하고 상가에 이제 가수요가 막 붙기 시작했는데 토지하고 상가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 장이 1구역, 동탄 허반 베르디움 이거는 청약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편한시티 세상 삼성시티. 그런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청약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메모를 해보셔도 좋을 텐데요. 고덕 그라시움 이거 청약하셔도 되고요. 신촌 숲 아이파크 청약하셔도 됩니다. 북아현 1-1구역 힐스테이트 청약하셔도 되고요. 방배동 잠원동에 있는 방배 에코자이 신반포 18자 24차 아크릴 뉴욕 이 6개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돌파를 함으로써 서울의 주택시장을 앞으로 이끌 것이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이 6개 단지의 청약률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경연구소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번호는 0151-0105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먼저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소장님 방송하는 내용 중에 네.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신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네. 아주 오래된 되게 빌라인데 그거를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네.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네. 매입을 했는데 재개발을 할 거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셔서 매입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공급을 줄이겠다는 그 정책이 혹시 재개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지금 또 외진 부분도 있고, 재개발 얘기만 되게 오래됐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어서 네. 부동산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빌라를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번지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신림동 735-3번지예요. 신림동 735-3번지요. 네. 네,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지 지분이 13평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3평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신림동 빌라 저희가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아주 꼼꼼히 보시나 봐요. 공부 네. 미줄고 이렇게. 아, 네.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별 말씀. 지금 신대방역하고 네. 구로 디지털역하고 거리가 좀 되네요. 네. 한 거리는 어중간해요.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네. 금액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주고 매수하셨나요? 나는 그 되게 노후된 아파트인데 대지 네. 지분이 이제 크다고 해서 예, 저희가 매수한 금액은 2억이었어요. 현대 개나리 빌라인가요? 아, 그 삼천리 삼천리 열망 빌라예요? 네. 아, 삼천리 자전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삼천리 자전거. 네. 이 삼천리가 뭐 주식에서 옛날에 뭐 10배도 올라가고 그런 주식인데 여기가 지금 대지 지분이 13평이라고요? 네. 13평이고 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전용이 2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지 지분이 그게 계속 크다고. 예. 그래서 이게 좋은 2억이면 거라고. 전세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전세는? 지금 전세를 얼마 정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남편이 알고 있어서. 네. 이거 전용 24평이면 전세가 뭐 아무리 이게 언덕에 있다 손 치더라도 1억은 넘을 것 같은데 1억 5천 정도 가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안 줬어요. 왜냐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붙은 그냥 매매가였기 때문에요. 네. 노후가 됐고, 아무리 이제 손을 보고 전세를 내긴 했는데, 제 기억에는 한 5, 6천 정도밖에 안 준 것 같긴 해요. 아, 5, 6천 정도? 24평인데 5, 6천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게, 네, 다 거기 그렇게 그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거 24평인데. 거기가 마을버스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아, 마을버스가 그래요? 신림역에서 들어오는데, 예. 마을버스 종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지금 지적 편집도를 한번 봐보면 네. 이쪽 지역이 지금 임야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뒤로는 다 거의 산이에요. 예, 1종 주거지역이고 또 2종 주거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네. 난곡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지구 단위를 네. 지구 단위를 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옆에가 지금 임야고 네. 그다음에 뭐 좀 서식되고 식물들이 서식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산 임야 같은 데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대지가 전부 합치면은 여기 밑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곡 일종 지구 단위. 인야 쪽이 아니고요. 그 네. 이제 그 삼천 열망 밑으로 개나리 빌라 그 밑에 주택가 쪽으로 다 한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인야 쪽이 아니고 그 밑으로 주택가 쪽으로 뭐 사는 사람들한테 뭐 동의서도 받고 협의도 하고 뭐 그러면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서울 아파트 이 밑에 쪽으로라는 네. 말씀이죠? 예, 예. 뉴설 아파트 밑으로. 그러면 뉴설 이게 아파트 지금 모든 아파트라. 네. 재개발을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아.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매입 아직 안 하셨어요? 했어요. 했는데 매입.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저희 그 신랑이랑 네. 해가지고. 근데 구역 지정이 네. 됐으면 네. 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정이 됐다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동의서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추진위원회 지금 동의서 추진위원회가 50% 넘으면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주거든요. 구청에서. 네. 네. 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입안을 해서 하는 거고 구역 지정이 이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 할 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 구역 네. 지정을 살펴보고 두 네. 번째로 추진위원회 동의율 자체가 50%를 넘거나 50%에 육박했으면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런데 구역 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한 30%쯤밖에 동의가 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럼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 단계별로 네. 단계별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네. 이렇게 가는데 보통 네. 2, 3년씩 걸려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언덕에 있고 한, 이 사업성과 사업 속도인데 사업성이 네. 아주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싸겠죠. 2억이면은 굉장히 지금 싼 편이거든요. 대지가 13평에 2억짜리가 서울 시내 네.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한 음, 800만 원, 이게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1,600, 1,600, 700밖에 안 되는데 재개발 지역 안에서 이런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과 사업 속도인데 사업성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고 사업 속도가 이제 중요하죠. 사업 속도가 빠르면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업성은 많지는 않지만 사업 속도가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속도가 느리면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됐으면 첫 번째 구역 지정 무조건 돼야 되고요. 네. 추진위원회가 한 50%쯤 거의 동의가 됐다. 그러면 보유를 네. 하시고 아, 구역 네. 지정도 안 됐다. 그럼 매도를 네. 하시고 네. 추진위원회가 20, 30%밖에 안 됐는데 네. 빨리빨리 동의율이 안 거친다. 그럼 매도를 네. 하세요. 네네. 아, 뭔 네.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구역 지정이 됐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정 여부에 따라서 매도 여부도 함께 결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한 2개월 전에 네. 지능 푸른솔 아파트, 삼성동에 있는 지능 푸른솔 아파트를 매수를 네. 했는데요. 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는데, 네. 향후 전망과 또 매도 시점에 대해서 네. 좀 문의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세 끼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2달 네. 전에. 이제 얼마에 매수하셨죠? 6억 8천에 매수했고요. 네. 전세는 5억입니다. 전세는 5억이고.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죠? 전용 59제곱미터니까요. 25평입니다. 25평. 알겠습니다. 삼성동 지능 푸른솔 아파트 전망과 매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아파트 맞죠? 제가 지금 화면을 보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화면을 그런데 보지 못하고 거기 계세요? 강남구청 옆에 예. 있는 한 동짜리 푸른솔 아파트입니다. 지능 아파트. 예. 사거리 바로 가장자리에. 제가 이제 사진을 지능. 띄웠는데요. 예, 찾았습니다. 예. 푸른솔 지능 아파트가 지금 강남구청역하고 네. 그다음 청담역 사이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25평이 얼마에 매수하셨다고요? 6억 8천에 매수했어요. 6억 8천이고 전세는요? 5억입니다. 전세 5억. 그러면 1억 8천 정도 지금 그래서 투자를 하셨네요? 거죠. 예, 예. 현재 시세는 조금 올랐죠? 한 2천 정도. 좀- 호가가 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예. 현재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홀로 아파트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조그만데? 거기가 한 68세대인가. 68세대.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30평대 가격 알고 계신가요? 30평대. 30평대가 한 8억, 8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 예, 전세는 모르시죠? 8억 5천 정도? 예,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예. 예, 전세가 지금 이게 알고- 한 7억 정도, 7억 한 2, 3천 정도 갈 것 같거든요? 예, 25평이 5억 정도 간다고 하면은, 예, 7억 정도 가겠네요, 7억 정도. 음, 그러면 이게 이제 8억에서, 이게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 간다 그랬는데, 예, 이제 전세가 비율을 따져보고 매매가 비율을 따져봤을 때, 첫 네네. 번째, 매매가가 예. 8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8억 선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5평이니까 6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호가가. 30평대가 8억이고 20평대가 6억 예. 8천이다. 예, 그러면 25평대가 30평대 가격에 네. 일반적으로 서울에 한 80%쯤 올라 있어요. 80%쯤. 예,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잠실 같은 경우는 85%쯤 올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30평대 근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80% 85% 사이니까 이 비율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 이 30평대 가격이 8억이 안 간다고 하면 예, 30평대가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
시청자님 말씀대로 8억 5천 정도 간다고 하면 적정한 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매도시기가 궁금하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예. 나홀로 아파트는 대세 상승기에는 올라갑니다. 대세 상승기. 지금 대세 예. 상승기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대세 상승기에는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예. 대세 상승기가 멈추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대세 상승기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 매도 시점 자체가 2017년이에요. 2017년 봄에서 예. 가을까지 매도를 하세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 호재 때문에 예. 그 매수를 했는데 예. 그게 20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담 자일할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2021년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 지금 나홀로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예. 이게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죠. 다만 시청자님이 투자 목적이 아니고 월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나홀로 아파트들은 대단지 아파트보다 월세 수익률이 절반 정도 높아요. 따라서 3% 중반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2% 중반인데. 그러니까 월세 목적이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다 하면 내년에 매도를 하시고 대단지 아파트, 잠실이랄지 뭐 합치면 2만 세대 가까운 5천 세대씩 되는 대단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삼성동에 나홀로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제 내년 봄이나 가을 사이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 미사 호반 서밋 플레이스 40평대 30층에 있는 거 5억 6천에 지금 분양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지금 그게 고민 중이에요. 미사 호반 서밋 플레이스 40평대 그럼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적정한 매도 시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전매 제한이 내년 매도인가요? 내년 한 7, 8월 될 것 같은데? 네, 7월에 전매 제한 끝나거든요. 올해 7월에 분양했으니까 이게 공공택지여서 2017년 7월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전매 제한이 끝나기 전에 불법으로 거래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프리미엄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되죠? 네, 안 그래도 부동산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3.3제곱미터당 이게 1,3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1,300에서 이게 1,7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40평 정도 된다고 하면 1억 6천 정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1억 6천 정도 되는 시점이 내년 한 7, 8월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으면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하남미사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거의 다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 7월 달 이후에 합법적으로 전매 제한이 가능할 때 매도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사 호반 서밋플레이스 매도 시기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대표님의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8.25 대책 이후 가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함께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오늘도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릴게요. 저희 곧 매물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